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오늘은 머니캡틴 크루 셋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외 구매 대행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에 거듭남님께서 되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소문을? 네, 당신한테. 네,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케팅 크루 거듭남이고요. 제가 아마 2달 전에 인증을 했을 텐데 월 매출 1억 인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자리가 바뀐 월 매출 2억 2천 정도 지금 매출을 찍고 있고, 추가로 이제 팀원도 한 분 더 섭외해서 총 3명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2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 셀링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셀링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억, 3억, 뭐 5억까지는 모르겠지만 3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억 달성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중국 구매 대행이죠. 저희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니까 중국 구매 대행에서 매출을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돼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구매 대행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재고 저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보자들이 하기에 뭐 재고가 있으면 부담되는데 본인의 창고도 없어도 되고 바로 위탁으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 없다. 그리고 무자본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무자본은 아니죠. 맞습니다. 무자본이라는 사업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살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마진이 국내 위탁에 비해서 좀 높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저희가 그 뭐 배송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또 마진으로 세금 신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국내 위탁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마진이 크다. 그럼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출을 많이 내도 포기하는 걸까요? 배송도 오래 걸리고 그 배송이 오래 걸림에 따라서 또 고객들한테 또 CS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점으로 생각해. 실제로 셀러들 분들이 지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이 오래 걸리고 CS를 많이 받는다. 네, 그럼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이 어쩔 수 없는 저는 모델인 것 같아요. 배송이 오래 걸리고 제품 파손이 되고 혹은 뭐 지재권 이슈도 많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이템 인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매입처라고 하죠. 소싱처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위탁에 비해서는 이런 소통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품이 파손돼서 배송되는 경우는 이제 중국 판매자가 뭐 공장이든 어디든 그 판매처에서 중국 내 배송을 또 하고 맞습니다. 통관을 하고 배 타고 또 오면서 뭐 또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택배사로 인계돼서 이동하면서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파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 중국 구매 대행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쓰면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또 지식재산권 문제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올리면 안 되는 상품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또 업로드를 잘못하게 되면 또 내용 증명이 날라오니까 거기서 멘탈이 나가서 또 안 하시는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공들여서 상품 다 키워놨는데 위탁 판매이다 보니까 아이템 위너, 쿠팡을 주로 우리가 사실 하잖아요. 아이템 위너에 걸려서 내 상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맞습니다.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또한 셀러분들이 정산이 매우 늦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보다 더 느려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돈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르게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돈맥경화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맥경화의 크기가 그때는 3천만 원이었다면 5천, 1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셀러론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대출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장점, 단점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을 사실 극복하기만 하면은 구매 대행이 진짜 저는 이만한 사업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이렇게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죠. 저희도 이번에 제가 2억 달성하면서 네. 저는 이제 배송 문제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해요. 고객님들이 빨리 받아야지 리뷰도 좋아지고 고객 만족도 되기 때문에 저는 해운 배송을 항공 배송으로도 한번 해보고 해운 배송을 항공 배송으로 바꿨다. 맞습니다. 네.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전자제품도 조금 디테일한 얘기지만 상해나 이런 데서 보내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되는 품목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했고 추가로 뭐 지지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프리스 검색해서 조금만 찾아봐도 뭐 류도 보고 지정 상품도 보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단점을 지금 아까 말했던 걸 다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지재권 문제도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뭐 중국과의 소통이 정말 잘 안 될 겁니다. 예, 이게 가장 또 큰 단점이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인들과의 소통은 이제 저희가 뭐 보통 알리왕왕 이런 것만 알지만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이루어지다 보면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그 위챗을 받아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직원이 있을 거고 그 직원보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뭐 관리자나 이런 입장의 사람들과도 뭐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상품에 대해서 실제 사진도 좀 받아보고 서로 뭐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왜 이런 게 불량이 나는지 서로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갔다 오고 했지만 관시라고 이런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로서 한 번 얼굴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더 원가를 절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포장할 때 좀 배송 간에 파손이 없게끔 이런 대화도 좀 오갈 수 있고 해서 중국도 갔다 오는 것도 매우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거듭남님은 네네. 포장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배대지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저희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배대지에 올 때 포장이 조금 많이 해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고민했을 때 결론은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현장을 갔죠. 저는 이제 청도에 있는 배대지를 쓰는데 실제로 배대지를 가서 지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관리자급 분이랑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이런 포장 부분을 많이 보완하니까 일단 포장 자체도 많이 보완됐고 추가로 금액적인 부분도 배송대행지 비용을 한 건당 2,000원을 해결했어요, 제가. 근데 월에 제가 송장이 거의 한 600개에서 700개 나오는데 그 상품이 그러면은 비용만 봤을 때는 거의 120만 원인 거죠. 네. 그럼 저는 이거를 120만 원을 번 거죠, 어떻게 보면 순수익으로. 왜냐면 배대지 비용비는 아시겠지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바로.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현장을 가서 많이 좀 차별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행동들이 아이템 위너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품을 거의 OEM 수준으로 뭐 로고도 바꾸고 뭐 다른 여러 구성품도 많이 구성품도 바꾸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또 했고 그리고 상표권도 다 출원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구매기 땡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상표권 출원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상표권 출원 정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차별화를 하면은 중국 구매대행도 단점을 커버하고 고매출을 낼 수 있는데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은 구매대행해서 매출 내기 힘들다 하시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서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솔직히 욕심이거든요. 본인이 뭐 클릭 몇 번 하고 더 어줍잖게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큰 수익을 바란다? 이거는 저는 좀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좀 맞습니다. 그러면 또 구매대행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뭐 하시는 거겠지만 단기간에 뭐 클릭 몇 번이나 이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끈기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저희도 강의도 많이 하고 수강생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끈기만 있는 사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똑똑하게 그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차별화를 조금 집중을 하면은 전 진짜 지금에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끈기만 있는 분들 중에 좀 특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단점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뭔가 계속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분들은 조금 돈 벌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구매대행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엉덩이 무겁게 네네. 네, 계속 내가 성공할 때까지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네. 또 대표님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 일단 먼저 이런 걸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게 내가 그냥 자그맣고 그냥 소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 대비해서 물론 그 정도만 벌어도 되는 거지만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솔직히 저희 다 하루에 14시간 다 이상 하면서 이렇게 저희 다 억대셀러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간 투자를 전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매대행 사업을 좀 나도 좀만 투자하면 되겠지 라고 어설프게 그냥 발 담갔다가는 제가 봤을 때 큰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뭐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해서 뭐 얼마 벌어요. 이런 영상에 현혹돼서 사실은 시작하시겠지만 그만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갈아 넣으신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는데 그 시간을 쓰시는 거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하루에 1시간 합니다. 전화만, CS만 하루에 하루에 1시간. 1시간.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엉덩이 무겁게 구매대행에 매진할 수 있는 분들이 구매대행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네. 네, 저희 머니캡틴 크루에서 구매대행의 찐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대표님들은 다시 돌아가도 구매대행을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그 제 자전거 배달 생활을 청산해 준 게 구매대행이고 머니크루랑 함께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대행 할 거고요. 그걸 누구랑 할 거냐? 머니케팅 크루랑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구매대행을 제가 이제 군인 시절 때보다 구매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벌 수 있는 돈에 좀 더 많은 돈을 제가 벌게 되었고 이 구매대행은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사업인 것도 맞고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할 것 같고 이 구매대행은 제 기준에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낮고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열심히 할 정도의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또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뭐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 저도 구매대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사업의 첫 발걸음을 뗐잖아요. 네,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지금 기초를 닦고 네, 지금 뭐 브랜드 ODM도 하고 있고 로켓그로스, 로켓배송 다 하고 있는데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접하지 않았으면 사실 못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은 하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시고 본인들이 이제 매출 구조를 만드신 분들은 저는 또 거기에만 계속 몰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단계인 사입도 해보시고 그 사입 이후에 뭐 브랜딩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 이 시장 자체에서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서 돈은 벌 수 있고 되는 시장이긴 하다 아직도. 근데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만 계속 해라? 저는 이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머니캡팅 크루랑 같이 구매대행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대표님들께서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해볼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